많은 시간을 들여서 복습하고 확인하고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는 대표 문제들 쭉 한번 풀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1번에 나와 있는 대표 문제 먼저 볼 겁니다. 자, 대표 문제를 보면은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8의 세제곱근은 2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맞니? 그러면 결국 세제곱해서 2가 나오는 숫자가 8이 나오는 숫자가 2만 있는 거냐라고 우리는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럼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수 x를 세제곱했을 때 그것이 8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니? 그러면 이거 8이 될 수 있는 숫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이는 x 누가 있니? 2 하나가 보이지? 그럼 이걸로 그냥 끝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제곱근에 대한 개념 자체를 확장을 시켜서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식으로 확장을 시켜 생각할 거냐? 아까 전까지 얘기를 쭉 했었던 바로는 전부 다 실수의 범주 안에서만 우리가 제곱의 근원인 제곱근을 생각을 했었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수상에서 복소수 배웠지. 허수라는 단위를 배웠지. 그럼 허수 역시 제곱근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하겠지. 제곱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변형해서 지금부터 허수인 제곱근이 또 나올 수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확인됐나요? 그럼 자, 어떻게 변형할 거냐? 어떤 수 x를 세제곱한 거에서 빼기 8을 한 식을 지금부터 인수분해할 겁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변형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보는 8 대신에 2를 세제곱한 거로 식을 써놓게 되면은 x-2에다가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x 플러스 4다.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해지지. 그러면 이제 얘가 만족하는 x가 2가 하나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쪽에서 만족하는 x들은 근해 공식으로 직접 찾아봐야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찾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도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될 때 실수인 제곱근을 찾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개. 근데 그냥 제곱근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허수 단위까지 전부 다 확장을 해놓고 생각을 하게 된다. 확인됐어요? 그러면 제곱근이 몇 개? 3개. 그렇지.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제곱근은 3개가 등장을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기로 갑니다. 두 번째 보기를 봤더니 마이너스 4를 제곱한 숫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 녀석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의 제곱이면 우리가 실제로 숫자를 쓰게 될 때 1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16에 뭘 찾으라는 얘기야? 4제곱근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16의 4제곱근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떤 수 x를 4제곱한 게 지금 현재 16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를 쭉 푼다라면 x의 4제곱에서 마이너스 2를 4제곱한 게 식으로 등장하게 될 거니까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x제곱의 플러스 4랑 x제곱의 마이너스 4로 합차 공식으로 분해가 될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분해를 하면 x의 제곱의 플러스 4에다가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까지 곱한 모양이 등장을 하게 되겠네요. 확인됐나요? 그럼 제곱근으로 나올 수 있는 x는 누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2랑 플러스 마이너스 2i까지 해서 4개의 제곱근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실수인 제곱근 몇 개입니까?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2 2개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개의 보기를 풀어봤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제곱근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 선생님이 적어줬던 거 기억나지? 뭐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제곱근의 개수 찾을 때 그때 우리가 찾았던 거 전부 다 뭐였어? 실수일 때만 가지고 기준으로 찾았었지. 근데 실수가 아니라 범위를 확장해서 허수 단위, 복소수 단위까지 확장을 해놓고 놨더니 제곱근의 개수가 어떻게 돼? 완전히 달라져 버렸지. 즉 홀수 제곱일 때는 실수에는 하나가 나오는 게 맞지만 허수 단위까지 생각을 하면 제곱근이 3개. 세제곱일 때 3개. 4제곱이니까 무조건 2개가 아니라 4개가 되는 경우도 나오게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리를 이렇게 바꿔서 기억을 해줘야 돼. x를 n제곱한 게 a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몇 개가 된다? n개가 되게 된다. 이때 실수가 몇 개고 허수가 몇 개인지 실수인 제곱근이 몇 개고 허수의 제곱근이 몇 개인지는 문제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될 것이다. 확인됐습니까? 그 내용까지 같이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도록 합시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보기도 한번 해석을 해보고 가자. 세 번째 보기를 지금 보면 세 번째 보기는
루트 25라는 숫자를 얘기했는데 이 루트 25라는 숫자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제곱근이라고 그냥 얘기를 했지. 그럼 그 제곱근은 당연히 몇 제곱근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익히 계산했던 2제곱근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루트 25라는 숫자를 내가 다시 쓰면 이거 5가 되는 거잖아. 맞지? 다시 말하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가 지금 현재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말이 돼? 안 되지. 왜? 이걸 풀어서 x를 찾으라고 하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게 될 거니까. 실수인 제곱근 두 개가 보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틀렸구나. 자, 그럼 네 번째 보기.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보기에서는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이면 어떤 수 x를 4제곱해서 마이너스 81을 만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실수인 제곱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주어진 식은 실수인 제곱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왜? 짝수 제곱을 해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다시 말하면 주어진 이 식에서는 실수인 제곱근은 당연히 없다가 되는 게 되겠죠. 하지만 얘를 복소수 단위까지 확장해서 제곱근을 찾으라 그러면 제곱근이 나올 수도 있겠지. 허수로 뭔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허수 중에는 4제곱해서 마이너스 81이 되는 숫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4번 실수인 제곱근은 두 개 다 틀린 말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다섯 번째 보기입니다. 다섯 번째에서는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36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다. 즉 n이 짝수일 때 어떤 수 x를 n제곱한 게 마이너스 36이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n이 짝수란 얘기는 4번에 나왔던 4제곱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도 되지? 말이 돼? 안 되지. 다시 말하면 5번도 마찬가지로 실수인 제곱근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지. 근데 허수인 제곱근인지 생각을 한다면 있을 수도 있구나가 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5번은 틀린 말. 그럼 정답은 누가 되는 거야? 2번이 된다. 그러니까 1번 문제 하나 딱 풀면서 느껴지지 않냐? 말장난이야 다. 수의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분명히 계속해서 개수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런 말장난에 걸리지 않게 여러분들은 정확한 의미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는 거듭 제곱근을 계산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거 한번 봅시다. 3제곱근 9라고 나와 있는 거에다가 곱하기 3제곱근 3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루트가 쓰여져 있는 형식대로라면 계산하기 복잡하니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지? 전부 다 지수로 바꾸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하나씩 바꿔봅시다. 3제곱근 9는 9의 3분의 1제곱으로 바꿔도 되죠. 여기다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으로. 그럼 다시 여기 있는 9는 3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얘를 3의 3분의 2제곱으로 써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3의 제곱에 3분의 1제곱을 한 거니까 하나로 합쳐서 3의 3분의 2제곱. 여기다 곱하기 다시 3의 3분의 1제곱. 그러면 계산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3의 1제곱 생략해서 3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1번은 계산이 옳게 된 게 맞겠네요. 자, 그럼 2번으로 갑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는 3제곱근 5분의 3제곱근 75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 거지? 맞나요? 자, 이때 잘 봐. 어차피 둘 다 3제곱근이지? 양쪽 다 루트가 들어가 있을 때 그냥 우리 중3 때 생각했던 거 생각해봐. 루트 5분의 루트 75 하면 루트 그냥 하나로 합쳐서 썼지? 3제곱근 똑같지? 그럼 하나로 합쳐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합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5분의 75라고. 그럼 이 상태에서 약분 쓱쓱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15가 되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얘는 3제곱근 15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2번도 맞는 얘기구만. 자, 3번 갑니다. 이제 이런 3번처럼 나왔을 때가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시작하는 거거든. 루트 안에 루트가 또 들어가 있는 거. 이중근호가 돼 있는 형태들. 이중근호, 삼중근호 막 이제 루트 안에 루트 무진장 복잡하게 들어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문제를 푸는 방법 어떻게 될 거냐? 자, 보세요. 3제곱근 6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어디예요? 3번 보기. 2번에 3번 보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얘가 이제 6제곱근 6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일단 요거를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자, 지금처럼 근호가 여러 개, 루트가 여러 개가 등장했을 때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제일 안쪽 있지. 제일 안쪽부터 분수로, 지수로 다 바꿔버려.
그러면 여기 식을 일단 바꾸면 루트 안에 6의 3분의 1제곱이 이렇게 들어오겠지. 이렇게 해서 바꾸고 나면 다시 바깥쪽에 있는 루트를 6의 3분의 1제곱에 2분의 1제곱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이렇게 다 바꿔놓고 이제 분수끼리 계산하면 돼. 지수끼리. 그럼 어떻게 돼요? 6의 6분의 1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내가 다시 쓰면 얘는 6제곱근 6이 되는 거지? 확인되나요? 이렇게 바꿔서 계산 결과가 맞냐 안 맞냐를 비교하는 거지. 그럼 3번 어때? 맞는 얘기 되겠지?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는 거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4번 보기. 나와 있는 거는 8제곱근 4의 세제곱. 이게 4제곱근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지? 그럼 또 하나씩 바꿔보는 거야. 자, 8제곱근 4의 세제곱을 다시 쓰면은 4의 8분의 3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4는 2의 제곱이지? 그러면 얘를 쓱 지우면서 다시 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8분의 3제곱을 한 거구나. 확인되나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의 4분의 3제곱으로 되겠구나. 확인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곧 다시 루트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얘기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다 바꾸면서 생각하셔야 된다. 확인됐나요? 자, 그럼 5번입니다. 5번 보기에 나와 있는 거는 루트 7에 곱하기 3제곱근 7분의 1을 하고 여기다가 통째로 6제곱을 했어. 그럼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 마찬가지로 루트를 전부 다 지수로 바꿔서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앞에서부터 루트 7 뭐라고 써야 돼? 7에 2분의 1제곱이라고 쓰면 되죠. 곱하기 분모에 있는 3제곱근 7은 7에 3분의 1제곱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를 다시 우리는 정리할 수 있거든. 어떻게 쓸 수 있냐? 얘가 7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으로 바꿔도 되지. 지수 법칙으로. 여기다가 곱하기 7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된 거야. 확인됐나요? 그러면 7에 6분의 1제곱이 되겠지? 빼기니까. 지금은 더하기를 한 건데 어차피 빼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루트 6제곱 아래에 있는 거는 다 정리를 했으니 마지막 최종적으로 6제곱까지. 그러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돼? 7. 근데 이 결과가 얼마라고 나왔어? 7분의 1이라고 나왔지. 그럼 당연히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십니까? 어때요? 뭔가 좀 복잡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다. 확인됐죠? 자, 3번 문제 갑니다. 3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또 복잡하다. 9분의 4의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27의 제곱 더하기 3의 8제곱 분의 10.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확인됐죠?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하나의 항들, 이렇게 뭐 하나의 항들 이런 것들만 정리하는 게 나왔었다면 지금은 되게 여러 개의 항들이 보이고 있지? 맞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면 계산하기 되게 빠듯하고 복잡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여러 개의 항들이 나올 때는 치환이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을 아무래도 간단하게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확인돼요? 그럼 누굴 치환할지를 지금부터 정해줄 건데 그냥 마구잡이로 아 이게 마음에 드니까 이걸 치환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식을 최대한 소인수분해를 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치환할 대상을 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앞에 쪽부터 9가 나왔지? 3의 제곱으로 치환하는 게 가능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 다음 4의 마이너스 3제곱이지? 이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2의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변함없이 확인? 그 다음 여기다 곱하기 27의 제곱은 3의 6제곱 더하기 3의 8제곱 분의 1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한 거 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치환을 하고 싶어. 누굴 치환해야 될까? 지금 상태를 쭉 봤더니 2와 3? 2와 3. 근데 2와 3을 치환하면 여기는 뭐 2를 A, 3을 B라고 치환하면 여기 B의 제곱되고 막 B의 6제곱되고 B의 8제곱되고 더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더 덜 복잡하게 치환을 한다면 지금은 3의 제곱 자체를 그냥 B라고 치환해버리면 여기 있는 3의 6제곱은 뭐가 돼? B의 세제곱이 돼버리지.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3의 8제곱은 B의 4제곱으로 그냥 바꿔 쓸 수가 있지. 확인돼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치환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난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면은 3 자체를 그냥 B라고 치환해도 돼. 확인돼요? 근데 3 자체를 그냥 B라고 치환하잖아? 그러면 사실은 치환을 안 하는 이만 못해. 왜냐면 어차피 지수 자리가 또 복잡해서 계산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냥 3의 제곱 자체를 지금 B로 치환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2의 마이너스 3제곱 자체를 우리가 A라고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6제곱은 뭐가 될까? 2의 마이너스 6제곱은? 그렇지. A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의 모양이 B분의 A 플러스 A의 제곱 곱하기 여기는 뭐 할 수 있어? 인수분해가 가능해지지? B의 세제곱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B 플러스 1 분의 10 이렇게 돼버리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앞에 쪽에 A 플러스 A 제곱도 A로 가로묶기 가능하지? 맞죠? 아예 묶어버리자. 그러면 여기가 A에다가 A 플러스 1을 곱한 걸로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해버린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약분되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약분되는 거 있어?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 그럼 원래 숫자로 돌리는 거야. 아까 3의 제곱이 B였지? 맞니? 그러면 여기 보이는 B 플러스 1은 얼마니? 3의 제곱에다 1 더하는 거잖아. 10. 야, 이렇게 놓고 놨더니 약분이 되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약분할 수 있는 거 일단 하나를 했어. 곱하라고 시켰지?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그러면 일단 곱하자. 분모가 그럼 뭐가 돼? B의 4제곱이 돼버리지. 맞나요? 분자는 그냥 A에다가 A 플러스 1을 곱한 게 되겠네요. 이제 원래대로 돌려. 그러면 B가 3의 제곱이었으니까 분모는 3의 8제곱 분의 1 이렇게 그냥 쓰지 뭐. 곱하기 A가 뭐였지?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었지. 그럼 이건 뭐야? 2의 세제곱분의 1이잖아. 그러면 2의 세제곱분의 1 이게 A. 확인돼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은 2의 세제곱분의 1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네. 숫자 엄청 복잡하게 나왔다. 그죠? 자, 이제 계산할 거야. 그러면 분모는 일단 3의 8제곱분의 1은 그냥 냅두고 곱하기 2의 세제곱분의 1도 그냥 냅두고 뒤에는 얘부터 계산하자고. 요거는 곱하기 분모가 2의 세제곱 될 거고 1 더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8이지? 1 더하면 9지? 3의 제곱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러면 약분 여기 몇 제곱? 3의 6제곱. 그렇지. 6제곱으로 빼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답은 이쪽으로 당겨보죠. 분모가 3의 6제곱에 2의 6제곱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3의 6제곱 곱하기 2의 6제곱 분의 1만 남겠죠. 요거 지수가 똑같으면 밑끼리 합쳐도 되지? 그러니까 6의 6제곱 분의 1이 된다는 얘기네요.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구나. 이게 치환을 이용해서 보는 방법. 확인됐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복잡하다. 선생님 치환해도 이거 영 복잡한데요? 라는 생각이 들면 굳이 치환하지 말고 우리가 원래 있었던 식 여기 있었지. 여기서 바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해. 어떻게 갈 거냐? 요 식 자체를 그냥 정리해버리는 거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9분의 요거 4의 세제곱분의 1이지. 2의 6제곱분의 1이지. 4의 세제곱은
2의 제곱을 세제곱한 거니까. 더하기 2의 세제곱 분의 1이잖아요. 여기다가 곱하기 요거는 27의 제곱은 다시 말하면 얘가 3의 6제곱이 되는 거니까 분모가 3의 6제곱에다가 괄호하고 1 더하기 3의 제곱이 될 것이고 10이 돼버리게 되겠네요. 숫자로 그냥 놓은 거야. 인수분해 하면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리할 수도 있겠지. 통분하자. 이렇게. 그러면 번분수 계산을 이렇게 분모, 분자로 곱하면 되겠지? 그럼 분모가 뭐가 되는 거야? 9 대신에 3의 제곱을 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6제곱이 분모로 내려오겠지? 분자 쪽은 1을 곱할 거니까 의미 없고 그냥 여기 있는 애들 1 더하기 2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3의 6제곱 분의 1 되겠지.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니까. 그러면 얘가 뭐지? 9, 3의 제곱이죠. 한 번 더 약분. 그러면 요거 그냥 6의 6제곱 바로 써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렇게 직접 가져가도 돼. 확인됩니까? 계산이 복잡하더라면. 자, 그러면 숫자를 직접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선생님 지금 통분했지? 여기서는 맞지? 이거 통분 안 하고도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원래 있었던 식 이렇게 있었지? 자, 뒤에 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전개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 마이너스로 거듭제곱 나오는 요 내용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거든? 이렇게 나올 때 하는 방법. 일단 얘를 소인수분해서 고쳐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6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지. 음수제곱근은 우리가 계산함에 있어서 분수로 또 바꿔야 되니까 귀찮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분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분자 분모에 같은 수 곱해도 분수는 똑같지. 똑같은 숫자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곱해서 뭐 돼? 1 되지. 이렇게 곱해서 뭐 돼? 2의 세제곱 되지. 그리고 분모는 3의 제곱 곱하기 2의 6제곱. 이렇게 써버려도 돼. 어때? 이것도 편하지? 이렇게 음수제곱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분자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하는 방법을 취하게 돼.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보는 문제에도 등장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나오는 문제가 어디 가면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거에서 여기 10번 보시면 돼요. 10번 문제가 실제로 이거와 관련된 문제야. 그래서 10번 문제를 먼저 해보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자고. 자, 10번입니다. 10번을 지금 보면은 a의 2x제곱이 5라고 나왔죠? 그때 a의 x제곱에서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거의 값을 찾으라고 시켰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계산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걸 생각을 하네. a의 x제곱이 지금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 식을 a의 x제곱에다가 빼기 분수를 바꿔서 a의 x제곱 분의 1 분의 a의 x제곱 더하기 a의 x제곱 분의 1로 고쳐놓은 다음에 여기 보이는 원래 있었던 식을 지수법칙을 통해서 a의 x제곱이 5의 2분의 1제곱으로 이렇게 고쳐버리는 거야. 가능하지? 그리고 5의 2분의 1제곱을 직접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한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이야. 근데 이걸 하지 말란 얘기지.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왜? 5의 2분의 1제곱 루트 5지. 루트 5 빼기 루트 5분의 1이야. 또 통분하고 유리하고 막 난리도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이걸 이렇게 할 필요 없이 5의 2x제곱 나왔지. 이 분수 자체를 바꿔서 2x제곱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난 지금 이 마이너스 x제곱이 너무 싫은 거잖아. 우리.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 똑같이 a의 x제곱을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 버리면 분모가 뭐가 돼? 분배하면 a의 2x제곱 빼기 1 되고 a의 2x제곱 플러스 1이 그냥 돼버리고 끝나잖아. 그럼 바로 그냥 암산이 돼버리지. 계산 결과가 얼마로 나와? 4분의 6. 그래서 약분하니까 2분의 3. 이렇게 그냥 나오고 끝나버린단 말이야. 어때? 훨씬 간단하지?
그래서 분자 분모에 일정한 숫자를 똑같이 곱해도 분수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 내용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야. 지수법칙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하는 것도 된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옵시다. 자, 4번 문제 눈으로 봐봐. 계산 복잡해졌지? 그렇다고 못할 문제는 아니지?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도 되겠지? 한번 해보자, 요거는. 자, 그럼 옆으로 넘어와서 5번 문제도 보자. 5번 문제가 이제 뭐야? 루트가 여러 개 나왔을 때 쓰는 방법이지. 이거 선생님이 2번 문제에 3번 얘기하면서 루트 여러 개 벗기는 거 얘기했었지? 그거 똑같이 연습하면 되는 거잖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여러분들 해볼래? 어떻게 하고 싶어? 빨리 말해. 어떻게 해?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간다. 그래? 5번 문제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럼 5번 문제를 전체를 다 풀지 말고 요거까지만 내가 해줄게. 요거 하나 한번 바꿔보자. 앞에 있는 애. 이렇게 돼 있는 애잖아. 원래 뒤에 곱해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서 정답은 찾아보고 요거만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럼 요거 찾을 때 항상 제일 안쪽에 있는 루트부터 변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얘는 루트 안에 3제곱근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A의 2분의 1제곱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루트 안에 A의 2분의 1제곱이 있었는데 곱하기 3분의 1제곱을 한 번 더하면 되는 거네. 확인돼요? 그럼 다시 A의 2분의 1제곱에 3분의 1제곱을 곱한 거를 다시 한 번 더 2분의 1제곱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최종 결과는 A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12분의 1제곱이 된다는 얘기지. 자, 물론 이거를 안쪽에서부터 벗기지 않고 바깥쪽부터 벗겨도 상관없거든? 바깥쪽부터? 자, 한번 봐봐. 바깥쪽부터 내가 만약에 벗긴다고 하면 2분의 1제곱이 되고 이 안에 3제곱근 루트 A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맞지? 바깥쪽부터. 그러면 다시 얘를 2분의 1제곱을 놓고 이 안에 3분의 1제곱이 있고 루트 A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럼 마지막 최종적으로 A의 2분의 1제곱이 3분의 1제곱과 곱해지고 다시 2분의 1제곱과 곱해지는 형태로 똑같이 나오게 돼. 즉 굳이 바깥쪽부터 벗기는 거 하면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야.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어. 근데 왜 굳이 안쪽부터 하느냐? 중간중간에 만약에 부호가 섞이게 되면은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일부러 식이 복잡해지면은 안쪽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나는 정답률이 훨씬 더 좋더라고.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을 권유해드리고 있는 거였어. 아시겠죠? 편하게 푸세요. 자, 6번입니다. 6번에는 별표 하나 칠래요? 왜 별표를 치냐면요. 이거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나왔던 문제거든요. 지수법칙 할 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1학기 지수법칙 할 때 이 문제에서 다들 막혀서 개고생했거든. 이런 문제에서. 그래서 별표 치는 거야. 이제는 막히지 말라고. 자, 4의 세제곱을 A, 27의 제곱을 B라고 했을 때 36의 5제곱을 A, B를 사용해서 표현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일단 우리는 1차적으로 뭐부터 시작을 하느냐? A라는 숫자를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할 겁니다. 소인수분해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2의 몇 제곱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B도 더 정리를 합시다. 그럼 뭐가 되죠? 그렇죠. 아이 똑똑해.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제 2단계 뭐 할 거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36의 5제곱을 소인수분해해서 더 정리할 겁니다. 그럼 뭐가 되죠? 2의 10제곱 곱하기 3의 10제곱 되겠죠?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3단계 뭐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2의 6제곱, 3의 6제곱 나와 있지? 이 모양이 되게 각각의 식들을 변형해 주는 거야. 그러면 2의 10제곱이라는 녀석은 일단 우리가 2의 12제곱에서 빼기 2제곱을 해도 되지? 맞니? 혹은 2의 6제곱에다 더하기 4제곱을 해도 되지? 맞아? 편한 방법대로. 확인되니? 혹은 이렇게 써도 된다? 2의 6제곱에다가 6분의 10제곱을 한 거라고 써도 된다? 맞지? 어떤 방법으로 변형하든 변형할 수 있는 방법 너무 많아. 맞지? 그 방법은 문제 나와 있는 식의 형태를 봐야 돼.
지금 보기 1, 2, 3, 4, 5번을 싹 보잖아? 지수가 다 분수로 되겠지? 그럼 지금같이 이렇게 빼기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없지. 분수의 형태가 되게 바꿔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얘를 정리하면 2의 6제곱이 a니까 a의 3분의 5제곱으로 그냥 정리하고 끝나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다시 3의 10제곱을 쓰면요. 우리는 분수의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걸 알았으니 3의 6제곱에 6분의 10제곱으로 바로 바꿔도 되지? 그러면 얘는 3의 6제곱이 b니까 b의 3분의 5제곱 이렇게 돼버리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36의 5제곱이라는 녀석은 a의 3분의 5제곱 곱하기 b의 3분의 5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생긴 게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보이죠?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끝나는 거야. 어렵지 않은 문제야.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7번입니다. 7번 문제는 중3 1학기 제곱근에서 또 지겹게 풀었던 문제야. 자, 보세요. 256분의 1이라는 녀석을 n제곱해서 n분의 1제곱해서 n분의 1제곱을 해서 자연수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 확인됐죠? 그럼 지수 법칙으로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자. 256, 2의 몇 제곱이지? 6제곱. 8제곱이에요. 8제곱이요? 맞죠?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쓰면 2의 8제곱 분의 1을 한 거를 n분의 1제곱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다시 쓰면은 2의 8제곱 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8제곱 되는 거지. 이거에 n분의 1제곱 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2의 마이너스 n분의 8제곱을 계산한 게 자연수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누가 들어가야 돼? 8하고 약분이 돼서 n이 소거돼야 되지. 다시 말하면 n이라는 숫자는 8이라는 녀석의 약수들 중에 존재를 하게 되겠구나. 맞죠? 그럼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1, 2, 4, 8.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지? 그러면 n이 당연히 마이너스가 다 붙어줘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자연수로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붙이게 되겠죠. 그럼 결국 몇 개야? 4개.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지 뭐.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8번. 8번은 별표를 하나 쳐. 8번 같은 문제가 대단히 복잡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8번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너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야. 그래서 우리 선행을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라면 8번 문제는 한 손으로 곱하면서 풀어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식을 간단하게 하라고 그랬죠. 이 8번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은 별표 하나 첫째, 옆에다 아예 적어놔. 이거 무조건 치환이야. 그냥 치환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무조건 치환. 자, 치환을 하게 될 때 어떤 걸 치환하게 될 거냐? 이런 형태의 문제는 무조건 제일 앞에가 빼기로 형식이 나올 거고 뒤로 다 플러스로 나올 거거든. 혹은 제일 앞에가 플러스로 나오면 뒤쪽은 다 빼기로 나올 수밖에 없어. 확인돼요? 즉 부호를 최대한 많이 안 쓴 쪽을 봐야 돼. 지금은 플러스를 2번 썼고 마이너스를 1번 썼지. 제일 안 쓴 쪽을 보고 A의 4분의 1제곱 나와있지. 이거를 그냥 X라고 치환. B의 4분의 1제곱 나와있지. 이걸 그냥 Y라고 치환. 이렇게 식을 바꿔놓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나와 있는 식은 당연히 X 플러스 Y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이제 여기가 문제야. A의 2분의 1제곱. 이거는 여기 A의 2분의 1제곱 나와있지? A의 4분의 2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이렇게 써놓고 나면 보여. 이건 뭐야? X의 제곱. 뒤에 쪽은 Y의 당연히 제곱으로 써지게 되겠죠. 이렇게 치워놓고 나니까 이거 뭔지 딱 보이지? 합차공식이잖아. 지겹게 했던 거. 이거 2개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다시 얘까지 곱하면 최종적으로 X의 4제곱 마이너스 Y의 4제곱. 이제 원래대로 돌리면 당연히 A에서 B 뺀 거. 이렇게 끝나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이제. 자, 뒤로 넘기자. 9번. 거기도 별표 하나 칠래요? 8번하고 9번이 같은 문제입니다. 9번도 치환이야.
자, 그럼 9번은 또 보니까 a의 2분의 1제곱에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계산한 게 루트 5라고 나왔을 때 a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얼마인지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치환할 거거든. a가 가뜩이나 얼마인지 몰라 죽겠는데 뭘 이거를 계산을 직접 하고 앉아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 a의 2분의 1제곱 보이지? 그냥 x야.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배운 사람들은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보고 아 이거 역수니까 x분의 1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 하지마. 그냥 y로 해. 알겠죠? 나중에 다시 식을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거 y로 치환해버려. 다른 거니까. 바빠 죽겠는데 뭘 이걸 역수를 취한 걸 또 생각을 하고 있어. 확인되니? 대신에 요거 하나만 기억해 놓으면 돼. 단 우리 지금 문제에서 x랑 y 곱하면 얼마지? 1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x, y로 그냥 치환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 문제 중에 나와 있는 게 x 플러스 y는 루트 5가 될 것이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a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x의 4제곱 플러스 y의 4제곱이라는 거를 계산해라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건 다 했어. 이건 내가 수상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 n차식 전개하는 거. 더해서 4되는 애 찾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x의 제곱에다 플러스 y의 제곱이랑 x의 제곱에다 플러스 y의 제곱으로 하고 마이너스 2배를 한 거에 x제곱 y제곱 그냥 이렇게 바로 분해되는 거 확인되잖아. 그러고 나면 요거 값만 찾으면 되는 거지? x제곱 플러스 y제곱만 찾으면 되지? 그러면 요거 가지고 변형해서 찾는 거 가능하잖아. 곱셈 공식 변형 문제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조연이 할 수 있겠어? 네. 그럼 요거는 다시 한번 도전해봐. 자, 10번 문제.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11번으로 갈 거거든요. 11번 문제 보세요. 11번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잘 봐.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서 잘 봐야 돼. 사실은 이 11번 문제는 마음 같아서는 지금은 그냥 패스시키고 싶거든. 근데 패스시키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같이 보고 갈 거야. 이 11번 문제는 로그에 가서도 또 나와.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와. 똑같이 써놓은 문제가. 근데 지수에서 배워서 로그에서 배우는 거는 그냥 식 쓰는 방법이 조금 달라. 그 차이밖에 없거든. 근데 뭘로 풀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나는 사실 지수에서는 이 문제 푸는 거 별로 추천 안 해. 로그 가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릴 텐데 굳이 지수에서 풀 필요는 없다. 오케이? 하지만 한 번은 보여는 줄 테니까 한번 보기는 해라. 자,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 식의 문제 전제 조건이 나와 있지. 문제에서 x분의 1하고 y분의 1을 만들라고 시켰잖아. 두 개 더한 걸로. 그래서 우리는 일단 x분의 1이라는 걸 주어진 시간에서 어떻게든 만들어 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면 2의 x제곱이 216이라고 나와 있지. 이거를 지수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216의 x분의 1제곱이 2라고 바꾸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3의 y제곱이 216이 돼버리면 216의 y분의 1제곱이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자, 이때 x분의 1이랑 y분의 1을 더하고 싶어. 밑이 지금 216으로 둘이 똑같지? 지수 자리에 x분의 1과 지수 자리에 y분의 1이 들어가 있지? 이 두 개를 곱하면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을 만들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에 있는 숫자들끼리도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합성하는 거야. 확인됐니? 그러면 결국에 주어진 식은 216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제곱이 될 거고 이게 6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난 여기 보이는 216을 소인수 분해만 하면 돼. 그냥 6의 거듭제곱으로 한번 표현하자. 여기 6이 나왔으니까. 그럼 216은 6의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6의 세제곱에다가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제곱을 하면 이게 6의 1제곱이 되겠구나.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 3분의 1이구나 라는 것까지 찾아지게 된다는 거죠. 확인되십니까? 요렇게 그냥 푸는 방법 자체만 보고 가. 11번 문제는 로그 배우고 나면 쉽게 풀릴 거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숙제에서 이 11번이 유형 11번이지? 유형 11번 문제는 읽어보면은 나오잖아. 거기 번호 다 써져 있거든? 이번 숙제에서 그냥 제외시켜. 이건 로그 배우고 나서 다시 하자. 알겠지? 자, 그러면 12번, 13번 두 문제까지 마저 풀 건데, 자, 12번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 쳐두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소관계 따지는 문제예요. 자, 이 대소관계 따지는 걸 우리가 언제 처음 봤냐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이미 했어. 지수법칙으로 쓰는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 숫자의 대소관계를 따지는 방법. 어떻게 따졌었냐면 밑이 서로 같잖아? 지수가 큰 놈이 컸어. 밑이 서로 다르잖아? 그리고 지수가 서로 똑같잖아? 그럼 밑이 큰 숫자가 컸어. 맞죠?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거야. 그럼 12번 문제를 지금 딱 보잖아? 요거 전부 다 지수로 바꾸는 거야. 루트를 다 지수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밑이 서로 같아 달라. 지금 나와 있는 게 밑이 3, 4, 6으로 나와 있으니까 밑이 서로 다 다르지. 그러면 결국 우리는 밑을 똑같이 맞추거나 지수를 똑같이 맞추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취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3제곱근 3이랑 그 다음에 4제곱근 4 그리고 6제곱근 6이 나와 있는데 각각의 수들을 일단 지수로 바꾸자. 그러면 앞에 거부터 3의 3분의 1제곱, 여기는 그냥 4의 4분의 1제곱, 여기는 6의 6분의 1제곱. 근데 4의 4분의 1제곱은 이거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도 되지. 그래서 얘를 다시 2의 2분의 1제곱까지 바꾸는 거야. 그럼 자, 이렇게 거듭제곱이 써지게 되면 이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무래도 거듭제곱이 되어 있으면 밑을 손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게 될 거냐? 지수를 똑같이 맞출 거야. 지수를. 확인돼요? 그럼 지수를 똑같이 맞춘다는 얘기는 분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분자 분모에 같은 수 곱해도 성립한다. 자, 그러면 일단 분모가 6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3이잖아. 분모를 통분시키자. 12로. 6으로 통분해도 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3의 6분의 2제곱이지. 여기 있는 애는 2의 6분의 3제곱이지. 여기 있는 애는 6의 6분의 1제곱이지. 맞죠? 이렇게 바꿔놓고 놨더니 사실은 아직까지 통일은 안 됐어. 분모는 똑같이 맞췄는데 분자가 다 다르지. 맞죠? 주연이 확인되냐?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지수 법칙이야. 또 3의 제곱을 6분의 1제곱으로 바꾸면 되잖아. 다시 2의 세제곱을 6분의 1제곱으로, 다시 6을 6분의 1제곱으로.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9의 6분의 1제곱, 얘는 8의 6분의 1제곱, 얘는 6의 6분의 1제곱 되는 거지? 누가 제일 크겠니? 밑이 큰 놈이 크니까 얘가 제일 크겠지. 제일 큰 놈. 두 번째가 얘고 세 번째가 얘겠지? 이렇게 크기 순을 가지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야. 지수를 똑같이 맞추는 쪽으로 해서 분모를 통분시켜. 근데 안 맞네? 그럼 분자를 다 밑에다가 포함시켜 버리는 거지. 확인됐습니까? 자, 마지막 13번 활용 문제예요. 활용 문제는 한 가지 규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문제에 분명히 식이 나올 거거든요. 활용 문제에서는. 식이 왜 나왔는지 생각하지 마. 이 식 증명하는 과정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최소 고등학교 2학년, 최대 대학 가야 돼. 그래야 증명 과정이 나와. 그럼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하면은 식이 이렇게 있으면 식을 일단은 나는 크게 써줄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도 크게 써놓고 풀 수 있으면 풀어봐. 이렇게 크게 딱 써놓고 여기 지금 보면은 미지수가 K도 나오고 I0 나오고 IK 나오고 세 가지 나오지. 그 미지수가 뭘 뜻하는지 문제에서 다 일일이 찾으시면 돼요. 쭉 봤더니 빛의 세기가 I1이래. 그러면 I0 얘가 처음에 빛의 세기가 되겠지. 이렇게 표시를 해. 빛의 세기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봤더니 수심이 K미터인 곳이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K가 뭐가 되는 거야? 수심이 되는 거죠. 표시하고 그때 빛의 세기를 IK, 즉 K미터에서의 빛의 세기가 되겠지. 킬로미터 아니다. K미터다. K미터에서의 빛의 세기.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보는 거야. 그럼 수심이 8m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랑 수심이 12m인 곳에서 빛의 세기가 몇 배인가라고 물어봤지?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구하면 돼. K가 8일 때. K가 8이면
I8이 만들어지는 거가 되겠죠? 맞니? K에다 8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그럼 얘는 I0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에 8이니까 제곱을 하고 그냥 써버리면 되겠네요. 주연이 이해되니? 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심이 12m니까 두 번째는 K가 12일 때가 되겠지. 그러면 I12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얘는 I0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에 12를 대입하면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 나서 문제를 다시 읽어야 돼. 쫙 보면은 마지막 줄쯤에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면은 8m인 곳에서의 빛의 색이 는 이라고 얘기를 했지. 즉 8m인 애가 12m인 애의 몇 배인가를 물어봤잖아. 즉 I8이라는 애가 I10이라는 녀석에다가 곱하기 네모배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로. I8이 뭐였어? I0에다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그러니까 그냥 4분의 1이라고 쓰지 뭐. 이거는 I12는 I0에다가 곱하기 8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다 곱하기 네모하면 되는 거지. 둘이 서로 같아지고 싶어. 네모 얼마면 돼? 2면 되겠지? 그러니까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야. 이렇게. 그래서 문자가 뭘 뜻하는지 확인하고 대입한 다음에 비교하고 지수와 로그의 활용은 이 문제가 전부야. 여러분들한테 식 만들려고 절대 안 시켜.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예제 문제들 한 번씩 다 풀어봤고요. 이 문제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은 집에서 숙제를 다시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확인되셨죠?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가볍게 숙제 일단은 여기 19쪽까지 해보자. 해보고 만약에 숙제가 많으면 최종 점검은 빼고 가면 되니까 일단 오늘 하면서 어느 정도가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십시오.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첫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쉬었다가 정규 수업 들어갑시다.